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은호 의원입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성적을 변별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벗어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실태를 점검하고자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함께 전국 16개 고등학교의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영어 시험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의 이치가 사교육 과열지구인지 여부, 그리고 학교 서열, 대입 실적 수준에 따라 내신 시험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지금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의 경우 평균 5문항 중 1문항이 시험 범위를 벗어난 문제였고요. 영어의 경우 교과서와 중간고사의 난이도는 최대 6개 학년의 격차가 확인됐습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수업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시험 구조 속에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교육 현실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신소영 대표님, 나성훈 대표님, 구본창 소장님, 백병환 정책팀장님, 김상우 연구위원님, 김유진 연구위원님, 그럼 교육과정 범위 밖 내신 시험 출제, 사교육 부르는 학교 현실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체적인 발표에 앞서 분석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학 분석에는 고교 수학교사 18명과 교육과정 전문가 2명이 참여해 시험 범위인 공통수학 1, 2의 성취 기준과 수준을 기준으로 4가지 항목에 따라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16개 고교 모두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확인되었으며 전체 370문항 중 18.4%인 총 68문항이 미준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별로는 G고가 33.3%로 가장 높았고 D고, I고 순으로 높았으며 반면 16개 학교 중 A고는 4.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서울의 사교육이 과열된 지역이나 자사 특목고, 대입 실적이 높은 학교일수록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 비율이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사교육 과열지구인 강남 서초 지역 4개 교회 교과과정 밖 문제 출제 평균 비율이 17.7%로 비사교육 과열지구인 구로, 금천 지역 4개 교보다 약 6%가 높았습니다. 특히 의대와 서울대 진학 실적이 높은 상위 8개 교의 경우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비율이 25.2%로 전체 평균 18.4%보다 6.8%포인트 높았습니다. 자사 특목고 8개 교의 교육과정 밖 문제 출제 평균 비율은 20.8%로 일반고 8개 교의 평균인 16%보다 약 5%가 높았습니다. 즉 조사 대상 16개 교 모두 평균적으로 5문항 중 1문항이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였으며 학교 서열과 입시 실적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더 컸습니다. 다음은 영어 과목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는 국가교육과정의 범위가 모호한 점을 고려해 문장 길이와 단어 난이도 등을 종합한 아토스 지수를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학교의 교과서와 중간고사 수준을 미국 학년 기준으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16개 고교가 채택한 공통과목 1 교과서 8종의 평균 최고 수준은 미국 중학교 2학년 수준이었으나 중간고사는 미국 고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출제되어 교과서보다 약 4개 학년 차이가 났습니다. 학교별로는 비고의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교과서는 중학교 1학년 수준이었지만 시험은 대학교 2학년 수준으로 무려 6학년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으로 격차가 큰 학교는 D고로 교과서는 미국 중학교 2학년 수준이었으나 시험은 미국 대학 1학년 수준으로 약 5개 학년 차이가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16개 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모두 교과서보다 최소 1개 학년 이상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했고, 이 중에 11개 학교는 교과서와 내신 시험의 수준 차이가 3개 학년 이상의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서초 지역의 4개 학교의 영어시험 평균 수준은 8.89학년, 비사교 과열지구인 구로, 금천 4개 학교는 7.63학년으로 약 1.3학년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최고 난이도 또한 강남 서초가 12학년, 비사교 과열지구인 구로, 금천이 11학년보다 약 0.5학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교 유형별 평균 난이도는 외국어고 9.06학년, 자사고 8.94학년, 일반고 사립 8.73학년, 일반고 공립 8.01학년 순으로 외국어고와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확실히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시험의 최고 난이도를 기준으로 일부 사립 일반고가 특목고보다 더 어려운 시험을 출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의대와 서울대 진학률이 높은 상위 8개 학교의 영어시험 평균 난이도는 9.10학년으로 나머지 8개 학교의 평균 8.26학년보다 0.84학년 더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교과서 수준을 중학교 2학년, 내신 시험을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 수준으로 학교 유형과 입시 실적에 따라서 최대 6개 학년의 차이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전국 16개 고교의 고1 중간고사 수학과 영어 시험 모두가 국가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사교육 과열지구인지 또는 대학 진학 실적이 높은지에 따라 내신 난이도의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내신과 수능 모두 상대평가 체제와 수능의 킬러 문항 구조가 그대로 내신 시험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결국 학생들은 학교 수업만으로는 대비할 수 없는 시험 구조 속에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에도 정작 학교 시험이 여전히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각 시도교육청은 내신 시험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 선행학습 예방센터의 기능을 대입뿐 아니라 중고교 내신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도록 쇄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혁신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내신 킬러 문항이 사라지고 공정한 공교육의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학 분석을 연구했던 김상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학 분석을 하면서 좀 강하게 들었던 거는 수학 문제를 학교 수업에서 배운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이제 다루지 않은 기호도 막 나오고,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라는 그 기출문제라든지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내지 않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위반해서 다 숫자만 바꿔서 내는 그런 행태들이 좀 보여지면서, 과연 학생들이 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수포자 학생들이 과연 풀 수 있는가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분석하면서 이런 16개밖에 안 되지만 모든 학교에서 정말 이 많은 문제들이 학생들을 정말 수포자로 만들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작년에도 이제 2024년 국가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보면 10명 중 1명이 기초학력 수준 미달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법률에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정들이 지금 그 교육과정 준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규정을 다 무시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사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은 이 상황 속에서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학교의 신뢰도는 점점 무너질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과정 이해도를 좀 높이고 지금 있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을 좀 더 즐겁고 기쁘게 내가 배운 것을 시험에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유진 연구원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번 연구를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교과서와 내신의 격차가 최대 6.76학년이나 격차가 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교재를 많은 학교에서 사용을 하면서 이제 부교재 등 이제 교과서 외의 범위에서 출제를 그러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또 이것은 사실 수능의 난이도, 지난번 저희가 7월 달에 그 수능 모의고사 난이도로 분석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수능의 난이도가 교과서보다 현저히 더 어렵게 나오는 거를 보면서 어쩌면 이제 내신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추후 정책 자료집의 형태로 단순히 이제 학교 유형별이나 지역 간의 점수만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전체 문제 중 몇 %의 비율로 교과서 이상의 수준이 출제가 되었는지도 같이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 조금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외고에서는 47.1%의 문제가 교과서 수준을 넘어서는 10학년 이상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강남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31.7%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교과서만으로는 대비할 수 없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어과 교육 과정에서 최종 목표와 학년급별의 목표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내신 시험 범위 대상인 이제 22개정 영어 교육 과정에서 공통 1, 2 같은 경우는 1,800단어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신에 들어간 이제 단어는 이 수준을 넘어서는 어휘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영어 최종 목표 같은 경우도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라고 하지만 이 다양한 소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것일지도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다양한 상황이나 다양한 주제라는 게 이게 의료적인 상황인 건지 아니면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상황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난이도가 엄청나게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서 사실은 심각성을 좀 깨닫고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명료화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공교육이 무너지는 게 사교육의 탓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은 또 그 이전에 교육당국에서 이렇게 수능과 또 내신의 난이도가 조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을 느끼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자는 강남 지역에 위치한 학교 혹은 자사고 특목고의 시험이 당연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분석은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보이고 있는 1학년 영어, 공통 영어 2를 시험 범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을 동일하게 분석한 것이고, 대한민국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각 교과목의 내용 체계와 내용 수준을 국가 문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1 공통 영어 시험의 난도는 모든 학교가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 내에서 유사하게 출제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학의 경우도 학교 유형이나 지역이나 사교육 과열지구 여부나 대학 진학 실적 여부에 따라서 난도가 춤추고, 영어의 경우도 난도가 춤춘다라는 것은 굉장히 현재의 내신 시험 구조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학교들이 시험을 출제하고 있다라면 이런 난도의 격차가 없어야지 정상이고, 학교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난도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어야지 정상이고요. 저희가 지난 회기에서 이
교육위에 소속이셨던 강덕구 의원님과 함께 수포자 조사를 했었을 때도 상대평가 그리고 대입 변별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알고도 70%에 가까운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보다 어려운 문항을 낸다라고 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또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